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사이TV 최서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이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를 사야 하나요? 이 질문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특 사용 설명서 사야 할까 말까 아직까지 고민인 친구들이라면 이 영상이 그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요, 제가 작년 2026학년도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를 찾다가 그 학교에 다 두고 온 것 같아요. 집에 없더라고. 그래서 그 전년도 매년 수특 사용 설명서도 제가 집필을 하기 때문에 모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2025학년도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인데요. 이거를 학생들이 안 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살까 했더니 학원이나 또는 뭐 기타 여러 기관에서 이미 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주던데요? 이러더라고. 근데 거기서 자료 만드는 기본이 이거 보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변형된 2차 자료, 3차 자료보다 더 중요한 게요. 바로 이 1차 자료입니다. 이거 다 누가 집필할 것 같아요? 저자들이 집필합니다. 저자들이 자기가 이 작품을 왜 선택했고 어떤 지점이 키포인트고 이런 것들을 여기 안에 다 녹여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가 메인이 될 수는 없어. 근데 메인은 그냥 본 교재고요. 이 사용 설명서는 서브 교재처럼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왜 고등학교 1, 2학년 친구들 중에 내신 준비 잘 못하는 친구들 보면요. 교과서로 공부했어요 하니까 진짜 교과서만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신 공부를 철저하게 잘하는 전교 1등 학생들은요. 교과서, 그리고 그 교과서 출판사와 관련 있는 그 출판사에서 나오는 교과서를 설명해 놓은 뭘 준비할까요? 그렇죠. 그 교과서 뭐라고 하지? 그 자습서, 그리고 평가 문제집. 이게 3인방이거든요. 내신 준비에. 수능 특강 문학의 사용 설명서가 바로 그 자습서, 평가 문제집. 문제는 아니지만 자습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습서 없이 내신 준비 어떻게 합니까? 맞지?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사는 것이 수험생이라면 맞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뭐 이렇게 말하기는 여러분이 좀 안 와닿을 것 같아서 보여드릴게요. 화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작년 수능에 나왔던 작품들을 중심으로 수특 사용 설명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지점이 좋은지, 나는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까지도 한번 담아 볼게요. 우선 보세요. 모든 전 작품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는요. 수능 특강 문학에 담겨 있는 모든 지문을 이렇게 풀이를 해주는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감상 포인트라고 해서요. 이 작품의 중요한 지점을 몇 줄로 정리를 해줍니다. 여기 보면 감나무와 화자를 동일시하여 작년에 나온 현대시 감나무 그늘 아래인데요. 유추적 발상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고, 자, 여기서 기다림 끝에 맺은 형형 등불, 얘는 홍시다라는 것까지 알려주고 있잖아요. 맞지? 자, 요런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일단 잡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작품 옆에 보면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문제 해결의 키라고 하고요. 수특 문학 몇 번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까지도 친절하게 붙여놨어요. 여기 보면 이 작품은 감나무에서 감이 익어가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이런 의미도 있어. 너 그거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게 만약에 수능에 나온다면 당연히 이거 안다는 전제로 낼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 잘 생각해보자. 제가 자료의 노예가 되는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수특 사용 설명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 자료 저 자료 다 긁어서 만든 이따만큼 두꺼운 자료를 많이 줍니다. 특히나 사교육 업체에서는. 근데 여러분, 그게요, 많으면 많을수록 독이 된다? 왜냐하면 중요한 걸 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국어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현직에서 정말 이것만 연구하는, 그리고 저자로서 이 집필에 참여한 저 같은 경우는 중요도 판단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 두꺼운 자료를 봐도 이거는 양 채우기에 불과한 내용 패스. 이건 진짜 중요한 좋은 자료, 이게 보입니다만 여러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양의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을 조금 경계하셔야 돼요. 알겠죠? 따라서 이 정도 두께의 보안 교재 사용 설명서면 충분하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또 다시 이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보시면요. 자, 각 작품마다 감상 포인트 1, 감상 포인트 2, 이게 주로 도식화해서요. 구조적으로 여러분이 작품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시니까 이게 표현상의 특징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을요, 이 각 구절마다 이렇게 분석을 다 해놨어요. 어디에서요? 사용 설명서에서. 그리고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요, EBS Q&A 코너에 이렇게 각각 그 작품과 관련해서 조금 챙겨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이할 때 어떤 꿀팁 같은 거, 그걸 여기에 또 담아줍니다. 예를 들면 시인은 작품에서 자연물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보면 자연물이 작품에 나온다. 이건 이런 의미로 많이 쓰여. 와 같은 내용을 Q&A 형식으로 또 깨알같이 넣어줬죠.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 작년에 이제 고전산문 수군가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특히나 여러분이 수군가 공부 제대로 안 한 친구들은요, 호랑이가 나온 장면이라서 당황했대. 내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토끼 거북이 이야기에는 호랑이가 안 나오는데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거 2016학년도 수능에 나온 장면이에요. 근데 그게 거의 10년 뒤에 다시 한번 더 나온 건데 같은 장면이 내가 기출 분석 중요하다고 했잖아. 근데 그 기출 분석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고 당황했다는 건 또 하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얇은 사용 설명서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안 봤다는 건 거야. 근데 여기 보시면요. 호랑이가 등장하는 장면의 특징에서요. 구분해서 표로 아주 명료하게 딱 정리를 해놨거든. 근데 이런 거를 왜 안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 가면요. 여러분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일단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멈추세요. 여러분이 올해 수능 2027 수능 볼 거면요 당연히 사야 되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변형해서 이 두세 배 두께 되는 그런 자료는 더 나중에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걸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살을 붙여 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막 살만 엄청 붙어 있어요. 뼈가 어디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용 설명서 특히나 이건 출제자가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와 그리고 내가 이 문항을 구성했는데 이 문항에서 네가 이 내용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 이게 이런 정도로 교육적 가치가 있단다? 어머나, 너 이 구절의 내용 파악 못했어? 이 구절 이런 의미인데 하면서 이렇게 형광펜 기능까지 해가지고 다 써주거든. 이거 이상 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강의 듣지? 그리고 이거 보안 교재로 활용하지 충분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이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는요. 출제자가 이 작품을 왜 선정했고 이 문제를 어떤 의도로 냈는지 첫 번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 얘가 메인이 될 수 없지만 내가 본 교재와 강의를 통해서 1차적으로 공부하고 2차적으로 복습을 할 때 한 번 더 활용하는 서브 교재로 사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얘는 반복적으로 읽어야지 막 암기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세요. 자, 깨알같이 작은 파랑 색깔 주석으로 붙어 있는 그 글을 막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내신에 나오는 경우는 예외. 내신은 암기가 좀 필요해요. 자, 그다음 네 번째로는요. 핵심 포인트가 키포인트라고 해가지고 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교재 안에. 그래서 핵심 포인트를 확인하는 교재로 활용하면 좋겠다. 여기까지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돌발 질문이 또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제가 보니까 요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가 말이 그냥 그 보완하는 교재지 뭔가 문학 작품을 좀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렌즈 효과를 가지고 그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로 그 작품에 대한 해설용이기 때문에 얘는 어떤 데드라인 그런 기한이 없어요. 그래서 수능 날까지 그냥 보는 거예요. 계속. 이 작품 배웠었지. 이 작품 배웠었지. 그래서 일종의 내가 진하게 강의를 듣고 이제 공부한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 있는데 그걸 이제 여러 번 반복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특히 내신에서는 얘 완전 필수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이걸 꼭 보거든요. 학교 선생님들 무조건 봅니다. 이거 학원 선생님들도 이거 무조건 봅니다. 사실은 수능 특강이라는 것 자체가 고해
수능에 연계하겠다라는 작품이기 때문에 고3 학생들 그리고 N수생 학생들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정말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말이 조금 길어지긴 했으나 결론만 얘기하면 뼈대를 세우고 살을 붙이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뼈대 1단계는 내가 스스로 풀고 1차적으로 EBSI에서 쌤 서희의 저자직강 강의를 듣는다. 자, 2단계는 복습할 때 서브 교재로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를 본다. 3단계는 이제 강사가 추가로 제공하는 강의 자료를 본다. 그렇게 되면 정말 뼈가 뭔지를 알고 중요한 게 뭔지 알고 거기에 내가 또 맞는 어울리는 살을 붙여 나가면서 의미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효율적으로 공부해야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저는 쌤서희 구독자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자, 수능 날까지 제가 함께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요. 수능 국어로 가는 1등급의 지름길을 열어드립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안녕.